그러면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다리거나 더 사거나.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성장주였다가 갑자기 가치주가 됐다. 너무 싸졌다. 가치주 레벨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속도는 예전 같지 않겠지만 올라간다. 네, 불쑥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찾아야죠. 이제 장비로 가야 된다.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제2의 먹거리가 시작되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투자 어떠세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와중에도 실제적으로 주가는 계속 밀리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가 이제 또 투자하는 금액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또 코스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코스닥에서 갈 수 있는 소부장들이 있는지 오늘 이건희 대표님 모시고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실적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때문에 뭐 사실은 주가가 문제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실적 아니면 주가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한 40% 이상 빠졌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한 35% 이상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하이닉스가 조금 힘이 없는 거는 최근에 루머가 조금 많이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된 조금 안 좋은 루머들, 이제 새로 들어가는 베라루빈 울트라 모델에 들어가는 게 이제 HBM이 1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좀 줄였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또 줄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루머는 루머예요, 그냥.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낼 때 보면 루머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블랙엘 나올 때도 뭐 수율이 안 나온다, 뭐 출시 시기가 늦어질 거다. 엔비디아 자체의 이름이 부러움이잖아요. 이름이 그게 라틴어로 부러움이라는 뜻이잖아요. 부러워서 자꾸 애들이 시기 질투를 해.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까보면 이제 실적 발표할 거 아니에요. 8월 27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면 아마 잘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과하게 지금 조금 반영을 시키는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요즘에 방송 출연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뭐 건희 형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막 응원의 댓글이 많다가 요즘에는 욕의 댓글이 많죠. 예, 그 얘기는 심리가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좋다고 하니까 저 꼭대기에서 많이 사셨어, 다들. 왜 다 마이너스지? 올해 우리나라 주가지수 코스피만 보면, 코스닥은 좀 별개로 보더라도 코스닥은 지금 뭐 마이너스지만 코스피는 지수상으로 아직도 50% 이상 올라와 있어요. 연초 대비. 근데 미국 시장으로 간대요. 미국 시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꼴랑 10% 올랐어, 올해. 근데 미국 지수에 투자해야 되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좋은 거죠. 그럼 뭐 예금 넣으면 되지.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하락과 상승이 나오는 이유를 왜 하락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PBR로 보더라도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1.5배 밑에 있습니다. 예전에 클라우딩 컴퓨터가 한참 막 보급될 때, 지금의 데이터 센터보다 더 작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생겼을 때 엄청난 호황이라고 할 때 한 2.5배 갔었거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PBR이. 근데 지금 그 호황이랑 비교가 안 되는 호황이죠. 예. 근데 이거에 거의 한 뭐 10배가 넘는 호황인데, 근데 아직도 PBR이 1.5배 밑에 있다. 미친 겁니다, 이거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 예, 그러니까 지금 주워 먹는 시장인데 사람들은 지금은 또 막상 사라 그러면 안 사요. 쟤는 맨날 나와서 사라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용기를 내봐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낮아졌는데 그건 왜 빠졌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주인공이 2명이 등장하죠. 레오폴트라는 친구, 이제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 뭐 똑똑하다고 하는데,
레오폴트라는 사람이 만든 시츄에이셔널이라는 이제 펀드가 있었어요. 이 펀드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이제 그 우리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렇죠. 네. 뭐 이런 이제 옛날에 M7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회사들을 숏을 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네. 뭐 그다음에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을 거의 4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샀어요.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했겠죠. 그 친구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나라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27일 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꼭대기가 언제냐면 6월 15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보름 영향이 준 거야, 보름. 한 15거래일, 16거래일 정도 영향을 준 겁니다. 상승 탄력에. 그 전에 그럼 상승은 누가 시킨 거냐면 그 레오폴트가 시킨 거예요. 레오폴트한테 고마워해야죠. 예,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우리가 좀 과하게 오른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우린 거기다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불질러 놨으니까 더 갔죠.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6월 달에 상승할 때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내에 60개도 안 됐어요. 맞아요. 60개, 70개. 네. 다 빠져 나머지는. 5월 중순부터 다 빠졌습니다. 기가 너무 심했죠. 현대차, 뭐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상 주가는 5월이 고점이었던 게 맞는 거예요. 근데 6월까지 오버슈팅 나왔던 거는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레버리지가 커졌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붙이니까 코스닥 팔고 집 팔고 뭐 코스피 팔고 해서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거를 공격한 세력이 있었죠. 과하게 올리니까 항상 과하면 반대급부가 나오는 게 미국 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또 등장하는 게 시타델이죠. 시타델을 또 추종하는 또 헤지펀드들이 있죠. 거기에서 같이 아랫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 20%를 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 빠지냐? 30%, 40%까지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린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더 빠지는 거죠. 근데 빠질 때 그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래. 반도체가 꼭지다. 뭐 심지어는 최근에 랜드 가격이 살짝 꺾였었거든요. 네. 랜드가 꺾인 거는 그 홍콩에 이제 쇼 무슨 킴이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랜드가 꺾인 거는 이거는 메모리가 부러졌다는 신호다. 빠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최근에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리포트 보니까 38만 원 목표가인가 그게 쓰셨던데. 나왔어요. 예. 근데 또 모건 스탠리 본사 쪽에서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근데 하여간 갖다 대입을 한 거죠. 예전에 랜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대입해서 보니까 그때는 반도체 전체가 밀렸는데 그분의 말도 어제부로 바뀌었어요.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어제부로 랜드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있으니까. 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스팟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데일리, 뭐 위클리 다 체크하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다 맞는 말이에요. 야, 니네가 생각을 해봐라. 야, 필요한 사람은 200%씩 필요한데 더 필요한데 증사는 20%밖에 안 돼.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경제 논리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뭐 LTA가 뭐 싸게 계약이 됐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루머가 다 돌아다니죠. 빠지니까. 그렇죠. 빠지고 나와서 나오는 논리고 결국에 이제 그 공격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시타델이 이제 시츄에이셔널을 그 펀드 하나를 청산시키면서 인수했죠. 인수하고 났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게 7월 30날이었는데 31일 날 폭등이 나오죠. 제가 지수 선물이 상한가 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지수 선물이 20% 가서 멈췄죠. 물론 이제 종가에는 한 뭐 조금 1, 2% 뺐는데 그날 뭐 SK 하이닉스 상한가 가고 삼성전자가 뭐 상한가 근처 28% 정도 가격가 올라가고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한번 그렇게 엄청난 지진이 있었잖아요. 7월 말에 뭐 엄청난 급락과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보면 뭐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여러 군데서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마모토도 나오고 뭐 콜롬비아에서도 지진이 베네수엘라도 나오고 뭐 하여간 그런데 지진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게 지진이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뒤이고 나면 이게 여파가 오래가 의심의 벽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뭐 12,000 간다 이러면 갑자기 야 이렇게 빠졌는데 12,000 간다고? 기자들의 톤이 달라요. 옛날에 12,000 간다고 뭐 신났다고 썼던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인데 야 이게 야 니네들을 팔면서 지금 우리 보고 12,000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비꼼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닥은 잡았구나라고 보는 게 맞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들 보면은 뭐 이제 온갖 비관론들이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녀요. 저도 많이 봤어요. 이제부터 대세 하락이다. 다 도망가서 미국 가야 된다. 막. 예. 그런 것들을 싹 잡아다가 구속시켜야 된다. 예. 물론 이제 40% 가까이 빠지면 지수가 30%, 3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7월 달 한 달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22%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올라온 게 연초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올라왔죠. 2배 이상 올랐잖아요. 4,00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9,800까지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되돌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님 의견에 동감은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는 의견 중에서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쵸? 꺾인 것도 아니고 예. 기업들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뭐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로 투자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기업들이 IR 하는 부분하고 이 주가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괴리가 나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적 이제 우리가 2분기 최고 실적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근데 오히려 실적 발표할 무렵부터 마이크론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마이크론도 최고 실적 내고 나서 빠졌고 계속 지금 다 실적 발표에 다 빠졌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실적 발표 전부터 빠졌습니다. 먼저 공격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론이 됐든 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뭐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고 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면 어떡하냐 그럼 안 줄어들었잖아요. 구글도 계속 한다 그러고 마이크론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한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돈도 잘 벌고 있고 구글도 한 내년 정도 되면 칩도 팔고 뭐 하면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럼 이제 의구심이 그거에 대한 수요단에 대한 의구심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이 늘겠냐 그럼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달 논리였는데 확인 다 했는데 더 빠졌죠. 7월 말에.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결국엔 그런 타이밍을 맞춰서 헤지펀드들이 공격하고 방어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내버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스타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 너무 좋대 시장이. 긍정적으로 막 또 보고서를 냈어요. 스타들이 엄청난 공매도 헤지펀드이면서 또 증권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리포트도 막 내요. 리포트는 또 좋대 이제 막.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공격 다 끝났다. 이제 위로 보내려고 하는 힘이 강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논리 반박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대세 하락이 어쩌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면 야, 너 나스닥 지수 봤어? S&P 500 지수 봤어?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예, 절대 전 세계가 미국이 전 세계 차지하는 시가총액 65%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2%에서 3% 사이예요. 2%까지 떨어졌을 거야 아마 지금. 그러면 2% 시장이 빠져서 전 세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미국이 폭락이 나와야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금리에도.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빠지는 게 금리 때문이래. 못 가는 게. 유가 때문이래. 트럼프 때문이래. 그러면 미국은 벌써 더 빠졌어야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4.7 가 있는데도 미국 시장은 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성장의 동반자인데 우리만 혼자 내리꽂을 수는 없다. 그게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하게 먼저 과속했다가 브레이크 한번 밟힌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36층, 35층에 사셨으니까 33층에 사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20층대까지 내려오고 뭐 심지어 18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내 자산이 반토막이 났다. 뭐 다 반토막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뭐 이제 올해 이제 많이 사셨겠죠. 다들 올라오면서 더 사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연초에 샀던 자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주식을 열심히 했던 분들은 지금 더 샀어도 계좌가 거의 보합 아니면 풀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한 20-30% 수익 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비중을 확 높이신 분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그렇죠.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남 탓을 하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다리거나 더 사거나. 방법이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성장주였다가 갑자기 가치주가 됐다. 너무 싸졌다. 가치주 레벨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속도는 예전 같지 않겠지만 올라간다. 네, 불쑥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찾아야죠. 제가 한 2주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8월 딱 시작하면서 7월 말 8월 초 딱 됐을 때 31일 날 그 폭등 나오고 이제부터는 저기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렇게 눈 감고 아무거나 탁 찍고 그냥 사셔도 10%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바닥에서 35% 반등이 나왔어요. 네, 35%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충 아무거나 샀어도 한 15에서 20% 많이 올라온 건 50%씩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지금 바닥에서 한 6만 원대까지 6만 원을 깼었는데 지금 8만 원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가는 시장이었어 이번에. 근데 그게 2주 만에 끝나버렸어. 그렇죠. 2주도 안 걸렸어요. 한 뭐 일주일하고 조금 더 걸렸죠. 그럼 지금 갑자기 코스닥으로 가재 사람들이. 그러니까 빠지죠. 삼성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코스닥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예, 그러면 코스닥이 빠집니다. 예, 쉬어야 돼. 거기도 단기 자율 반등 나오고 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오늘 주제를 잡을 때 제가 장비주들을 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장비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32만 원,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200한 3, 40만 원 그 정도 오면 대부분 이익권이 실 거예요. 이제 물론 그 위에 사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익이 나신 분들 저 밑에 사셔서 지금 그분들이 이익이 많이 났다가 이익이 쪼그라드니까 더 열받은 거야. 이게 내가 번 거를 뺏기는 게 더 싫거든 사람들은. 내가 이걸로 빨리 팔아가지고 차를 샀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쯤 가면 비중을 좀 줄이자. 많은 분들은 한 뭐 계좌에 뭐 7, 80% 있으신 분들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럼 거기서 좀 줄여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느려질 것 같으니 올라갈 때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례적인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속도가 빨랐던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뭘로 가야 되냐? 이제 장비로 가야 된다.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2의 먹거리가 시작되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지난달 두세 달 전인가 여기 와서 반도체 장비 물어봤을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밸류가 너무 비싸다. 아직 실적도 안 나오는데 주가가 먼저 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밸류 따지지 말고 그냥 사야 된다. 밸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고밸류일 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앞으로는 투자의 사이클에 들어가죠. 이제 우리가 P의 사이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은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른 거 이미 주가가 다 반영을 했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 삼성전자가 30, 한 2, 3만 원, 뭐 하이닉스가 200, 한 4, 50만 원 근처 가면 거의 다 반영했다고 보면 돼요. 27년도의 성장폭은. 그럼 28년도부터는 Q가 늘어나야 돼요. 양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뭐 용인팹 막 1공장 이제 짓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또 청주에다 공장 하나 더 짓는다 그러고, 청주는 랜드입니다. 랜드 하나 더 짓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용인팹 2기 두 번째 공장 지금 착공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투자하겠다고. 삼성전자는 지금 P5 지금 짓고 있는데 용인에다가 지금 하나 더 짓겠다고, 용인 거 시작하겠다고 이제 발표했어요. 그러면 발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공장 규모가 근데 P5보다 더 큰 공장들이에요, 다. 용인에 짓는 거는. 그러니까 공장 하나 짓는데 뭐 얼마 들어간다더라? 60조? 60조. 맞아요. 네. 그럼 보통 일반 P4, P5 이런 이제 P3 뭐 이런 거는 한 20조 정도면 짓는 공장이거든요. 좀 작은 공장들인데 이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다 공장 2개 짓는데 꼴랑 2개? 그 공장 2개가 그 2개 지으려면 한 120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거는 라인이 많다는 거잖아요. 많은데 그럼 그 라인을 다 채워줄 장비가 있냐? 지금 장비 회사들 지금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KLA 뭐 지금 미국의 장비 회사들은 난리 났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비메모리와 메모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로직 반도체를 만드는 그 TSMC나 인텔도 지금 뭐 투자 공장 더 짓겠다고 지금 맞아요. 증자했잖아요. 인텔, 그 다음에 TSMC, 그 다음에 삼성전자, 거기에 메모리 회사들까지 싸그리 다 투자를 한다. 없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장비주들이 먼저 갔다가 반도체 부러지니까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먼저 갔다가 조정 나왔었죠. 근데 그러면 이 조정 나온 게 오히려 기회죠. 이제부터 10년의 사이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대표님 생각에는 네. 지금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그럼 아까 이제 장비 얘기도 해주셨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이클이냐 구조적 뭐 그런 거 성장이냐 구애받는 거 뭐 없이? 이런 거 어제 이제 그 마이크론의 CBO 하시는 분이 자기가 평생 메모리를 했는데 이런 시기는 처음 경험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니들이 자꾸 뭐 시크리컬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이클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사이클이 지금 10년짜리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10년짜리인데 이제 2년 왔는데 그 사이클이라고 인정할게.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 팔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아예 반문을 했어요. 니네가 메모리에 대해서 못 믿겠다. 지금 월가의 원로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원로분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사이클이다 반도체는. 그거 동의해요. 사이클이 아닌 산업이 어딨어. 다 사이클이지. TSMC가 약간 좀 독점 기업이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잘 못해서 TSMC가 혼자 물량을 80% 이상 소화하니까 거기를 구조적 성장으로 오고 PER을 25배까지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3배, 4배 이렇습니다. PER. 내년 기준으로 보면 다 3배, 3배, 4배 초반 막 이래요. 그거는 볼펜 만드는 회사들도 그거보단 더 줘.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이 지금 한 6배에서 7배 정도 받는데 내년 기준으로 마이크론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정답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구조적 성장 아니라고 그래 치자 니들이 하는 말대로 그러면 사이클 산업인데 사이클이 겁내 길 것 같아. 근데 너 지금 자꾸 니네 지금 고점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설비 투자를 하면 가격이 꺾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LTA를 자꾸 되게 근시안적으로 지금 100원 받았던 거를 LTA로 110원으로 하면 나중에 13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를 110원에 묶으면 니네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영업이익의 이 상승률이 줄어드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LTA는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쟁이들은 그 가격에 너무 예민해. 근데 사실은 빵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규모를 키우려고 했더니 옛날에 키웠어. 누가 막 주문해가지고 막 키웠는데 얘네들이 취소해. 돌아버리는 거지. 공장이 가만히 있는 순간 모든 게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풀가동을 해야 돼요. 적어도 가동률 한 50% 이상은 유지해줘야 이게 그럼 계속 반도체가 안 팔리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자꾸 쌓여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하면 망할 뻔했잖아요. 2017년 그것 때문에 망할 뻔했거든요. 그 증설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옛날에 구라쳤던 애들을 LTA로 묶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애들이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는 애들이야 다. 근데 거기에 직납하는 뭐 서버 디램이나 뭐 이제 랜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 될 거예요. 그게 5, 60% 많아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LTA를 자기가 한 60%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직납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한 50% 얘기했을 거예요, LTA를. 왜? 50%는 다 어디에 가냐면 다 엔비디아한테 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30% 정도가 이제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ASIC 반도체 만드는 쪽으로 다 가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 직접 구매하는 애들은 입장에서는 가격을 따지죠. 반도체. 뭐 1원이라도 깎으려고 하겠지. 근데 엔비디아도 당연히 깎으려고 하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계속 지금 최태원 회장님만 만나면 자꾸 조금 더 달라 그래 반도체를. 그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받아다가 그럼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냐 메모리가 이제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이제 하나의 렉을 만들면 이제 하나의 그 엔비디아에서 쭉 풀 세트로 만들잖아요. SSD도 넣고 뭐 GPU도 넣고 뭐 HBM도 넣고 뭐 CPU도 넣고 해서 다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팔잖아요. 이제 세트로. 그러면 세트를 만드는데 예전에 메모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원가에? 지금이 한 50%가 가까이 올라갔어요. 내년 되면 한 78%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계속 가격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GPU 가격은 상승 안 하는데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도.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메모리를 깎으면 얘네들이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안 주면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까 자기 GPU 가격 이거 세트 가격을 올리면 돼요. 지금 핸드폰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메모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핸드폰 하나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러네 지금 이제. 근데 우리가 핸드폰 살 때 200만 원 주고 살 때 여기 들어간 메모리 가격이 얼마였어요?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간접 공급하는 엔비디아로나 뭐 이런 브로드컴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TPU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단가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 소비자한테. 근데 이제 이거를 근데 우리도 이렇게 계속 올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올리면서 증설을 해야 되는 거죠.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LTA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아 얘네 3년 동안 5년 동안 이만큼 내가 해주기로 했어.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되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 우리 부족하네 요만큼이. 그러면 요만큼 공장 더 줘. 그게 TSMC 방식이죠. 주문 받아놓고 공장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잉 공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수건이 그동안 고민, 메모리 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건데 어떨 때는 막 많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조금 필요하고 근데 이제 수요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지죠. HBM은 이미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서버 디램이나 이제 랜드까지 그렇게 공급을 하면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그림인데 그게 해서 한 27년 말 28년 초 되면 구조적 성장 얘기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 밸류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구간의 이 요철, 그렇죠. 비포장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되게 힘드신 거죠.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게 돼. 나를 스스로를. 좋은 얘기를 들어도 자꾸 의심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래도 얘기하니까 이게 상승률이 꺾이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돈의 싸움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한 겁니다.